네,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예, 2주차 강의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인쇄라는 것이 정의가 어떻게 되고, 또 인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부분들을 갖다 남기려고 했는지, 결국은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또는 그런 발자취를 갖다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고, 바로 그 기록의 그런 결과물들이 인쇄물이었었던 거고요. 물론 고대에는 벽화라든가 또는 어떤 그 바위에다가 뭘 새긴다라든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랬었지만은 바로 벽화나 바위에다 새겼던 암각화, 이 시대를 갖다가 이제 지나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점토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어떤 모양을 찍어서, 그래서 생각 또는 어떤 그 현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남기고 기록을 하고, 그러한 이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문화를 갖다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그런 문명을 갖다 창조하고, 그러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인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역사적인 그런 이제 유물로 남은 결과물, 인쇄물 유물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무구정광 대다란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계 최초의 인쇄물로, 물론 이제 발견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 시기에 우리가 하늘에서 봐가지고 어디가 최초냐 이런 걸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바로는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을 갖다가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것이 세계 최초의 인쇄물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아니라 바로 직지심경이라고 하는,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금속 활자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명이 되고 쓰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금속 활자가 나오는 과정을 쭉 또 살펴봤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그래서 이제 찍어내는 그러한 이제 목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 또 목판본을 갖다가 인쇄하는 과정을 같이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인쇄 문화의 발전, 또 인쇄의 역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인쇄술에 영향을 미친 그런 요소 중에서 목판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저렇게 만들어진 목판본을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목판으로 서적이 간행이 되거나 한 후에, 그런 후에는 목판을 갖다가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보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지거나 깨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서유구라는 분께서 저술하신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지는 수풀림자다가 정원원자잖아요. 그렇죠? 산이나 들,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그럴 때 필요한 내용을 갖다 이제 적은 책이에요. 요거는 매번 새로운 내용이 이제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책을 간행하고 나면은 목판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나무 상자에 보관하거나 높은 그런 다락방, 누각에다가 이제 보관을 했더니 아주 오랫동안 흠집 없이 그렇게 보관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이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750여 년 이상을 갖다 온전하게, 그 목판에 훼손 없이 온전하게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경판의 안정성 외에도 경판에다가 오칠을 갖다 첨가를 해서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은 흔적들이 보이고요. 또 이 장경각,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그런 이제 장소죠, 창고죠.
요 위치라든가 또 경판을 어떻게 보관을 할지 그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장경각의 환풍, 공기의 환기라든가 습도 또는 온도 조절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요 팔만대장경도 간행 후에는 경판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요 경판을 목판을 보존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갖다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목판은 이제 보관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목판을 갖다 이제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활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목활자를 갖다 거쳐서는 이제 금속활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예, 금속활자 인쇄술의 경우에는 금속활자는 주자라고 하는 것은 예, 틀이에요. 예, 쇳물을 갖다가 붓는 이제 틀인데요. 예, 그래서 주형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주자라고 하는데요. 금속활자는 예, 쇳물을 부어서 이제 만든 것이죠. 예, 주자라고도 하고 재료에 따라서 그 예, 금속이 구리인 경우에는 동활자, 철인 경우에는 철활자, 그 다음에 납인 경우에는 납활자. 예, 이 여기서 얘기하는 납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을 주로 이제 의미를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동활자는 주로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놋새 활자를 갖다 말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합금의 성분이 구리, 아연, 또 주석, 납, 철 등의 활자마다 그 성분 비율이 만드는 데마다 조금씩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철 활자의 경우에는 무쇠 활자로 어떤 관에서 예, 관청에서 만들거나 또는 민간에서도 만든 그런 이제 몇 가지 종류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활자. 원래는 이제 납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이제 만들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연활자라는 것은 순수한 납이라기보다는 주석을 갖다 포함한 그런 이제 활자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요. 옛 활자로는 지금 요 주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요 활자는 많이 전해지지 않고 지금 현재로는 한 종만이 전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전해지면 참 좋을 텐데. 예, 이렇게 이제 금속활자 이런 것들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금속활자는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우리나라 인쇄술의 발달 과정에서 금속활자 이걸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랍 주조법. 밀랍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집이에요, 벌집. 벌이 자기네 꿀을 갖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집. 어떤 구조죠?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껍데기가 예, 벌집입니다. 바로 이것을 한자로 쓰면 밀랍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 밀랍을 이용을 해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활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절에서 예, 주물을 부어서 만든 활자다라고 해서 주형을 한 번만 사용 가능하고요. 같은 글씨라고 하더라도 활자 형태에 따라서 달라요. 왜? 주형을 한 번만 사용해요. 밀랍, 즉 양초처럼 생긴 벌집 그걸로 만들었으니까는 그리고 걔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쇳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녹을 거 아니에요. 녹으면서 그 모양 그대로 남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녹아서 없어지니까 또 다음에는 똑같은 글자를 하려면 또 다른 거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같은 글씨라고 하더라도 활자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물사법은 뭐냐면 주물사. 주물사는 아주 고운 모래예요. 진흙에 가까운 모래인데요. 요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주활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쇳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 모래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거기에 이제 그 쇳물이 들어가가지고 글자를 갖다 만들기 때문이에요. 일정한 어미자. 그러니까 주물이 아니라 모래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먼저 그 기본이 되는 그런 활자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나무로 만들게 되죠. 이러한 이제 어미자를 만든 다음에 필요한 만큼 주형을 찍어 놓을 수 있어요. 걔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 놓은 다음에 모래로 이렇게 밖에를 갖다 막 두드려서 하고 그것만 싹 빼내면은
그렇죠? 그 빼낸 그 틈으로 샘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만큼 주형을 갖다 찍을 수 있어요. 활자의 크기와 꼴을 갖다가 꼭 같게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주자재력법은 크게 밀랍주조법, 주물사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밀랍주조법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미자를 먼저 새기게 됩니다. 붓으로 쓴 글씨를 밀랍판 위에다 붙이고 글자 모양 그대로 글자를 새겨서 밀랍할 글자 형태, 양각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가지새를 갖다 이제 붙이게 됩니다. 어미자를 밀랍봉에 붙여서 가지새를 갖다 만들고요. 거피줄을 갖다가 만들어서 가지새 흙이나 도가니 만드는 흙과 질그릇을 만드는 흙을 적당히 섞어서 흙을 부어서 붙이고 열을 가해서 밀랍을 녹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푸집에다가 고온의 샘물을 부어서 이제 넣습니다. 주형을 갖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 형태를 갖다 깨트리죠. 거푸집을 깨고 금속 활자를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조판을 하고 활자를 갖다 인쇄 형태로 배열을 한 다음에 인출하는 거예요. 인출이라는 건 인쇄예요. 그 활자 위에다가 종이를 놓고 잉크를 묻혀서 인쇄내는 거예요. 두 개의 인판을 합하고 뚫린 한 개의 구멍으로 녹인 샘물을 쏟아서 이제 붓고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샘물이 굳은 다음 인판은 분리하고요. 굳어진 가지새에 달린 활자를 하나씩 떼냅니다. 떼내고 떼어낸 활자를 갖다 이제 줄로 하나하나 갈고 다듬어서 결국 활자를 갖다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물사법이에요. 주물사법은 필요한 크고 작은 글자를 갖다 파악해서 글씨를 쓰게 한 다음에 바탕 글자를 나무판, 되게 황양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붙이고 각자장, 아까 이렇게 글자를 새기는 각자장이 글자를 새깁니다. 그리고 다듬어요. 새겨진 글자를 하나씩 잘라내서 내면을 잘 다듬고 크기와 높이를 일정하게 이제 정밀하게 손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판에 고운 갯벌 흙인 주물살을 가득 채우고 다집니다. 면을 판판하게 한 뒤에 나무에 새긴 어미자를 하나씩 박아서 움푹 들어간 글자 자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샘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홈을 제작한 다음에 샘물을 부으면 그 홈을 통해서 샘물이 들어가서 아까 그 글자를 갖다가 이 주물사에서 꺼낸 그 빈 공간에 이제 샘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물사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금속 활자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금속 활자의 기술 발달은 특히 1403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자서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그리고 수개월에 걸쳐서 금속 활자, 개미자를 갖다 만들기도 했고요. 조선 최초의 금속 활자인 개미자를 만드는데 모양이 크고 가지런하지는 못해요. 이거는 거칩니다. 그런데 1420년에 경자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금속 활자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요. 개미자를 갖다 개량을 해서 개미자보다 작고도 글자의 획을 박력 있고 예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판용 동판, 그 다음에 활자를 평평하게 바르게 만들어서 서로 잘 맞도록 개량을 합니다. 인쇄할 때 밀랍을 사용하지 않아도 활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글씨체가 바르고 똑똑해서 인쇄 능률이 크게 향상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434년에 세종 16년에는 갑인자를 갖다 만들게 됩니다. 경자자의 글자체가 가늘고 빽빽해서 조금 크고 그리고 똑바른 형태로 이제 필서체를 갖다가 띈 그런 활자를 갖다 만들게 되고요. 큰 활자와 작은 활자의 크기가 서로 같고 네모가 평정한 그런 형태로 해서요. 옆줄이 아주 올바르게 잘 갖춰진 일직선을 이루고 글자 사이도 일정한 공간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유지를 합니다. 조판을 할 때 이런 활자들을 갖다가 하나씩 끼우고 그럴 때는요. 대나무를 갖다 사용해서 그 빈틈을 갖다 메우는.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조립식으로 거의 오늘날의 그런 어떤 그 인쇄하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그 형태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활자를 갖다 만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이
인쇄를 하는 데 있어서 먹물,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개량을 하게 됩니다. 진하고 금속에도 잘 묻는 유연목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더 까맣고 윤이 나서 인쇄 품질이 높아지고요. 처음으로 한국 활자를 갖다가 이때 또 이제 금속 활자를 만들고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쓰게 됩니다. 주조, 조판, 인출의 기술에 아주 이제 전성시대를 갖다 이제 맞게 되고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금속 활자원 중에서는 백미다.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품질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죠. 대학연이라고 하는 동시대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인쇄물로 평가가 되는 그러한 이제 책을 갖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5종의 많은 금속 활자들이 제작이 되고요. 우리나라 명필가의 글자체를 바탕으로 한 활자도 한 17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석봉체, 또 김정희체 이런 것들도 그 이후에 지금 활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타나 있고요. 중국의 각 역조의 간본 글자체를 바탕한 것도 18종 정도가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대학연이라고 하는 그때 활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쇄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정교하죠. 그렇죠? 오늘날 인쇄를 한 것처럼. 그렇죠? 오늘날의 활자로. 예. 그리고 이렇게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저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예. 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런 금속 활자들은 굉장히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예. 금속 주조 기술이 동, 철, 주조술 그리고 납을 갖다 주조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발달했고요. 거푸집을 제조하는 기술도 뛰어나고요. 주용토를 배합하는 기술이라든가 주물사의 성질이 우수하고 또 종이는 인쇄 과정에도 변형이라든가 즉 찢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전주한지 여러분들 잘 아는 당나무로 만든 그런 이제 종이가 아주 우수하고요. 먹은 유연목이라고 해서 금속에도 묻힐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먹들이 개발이 됐고 또 조판 기술은 밀랍에서 빈 곳을 채우는 밀랍 즉 꿀벌의 집 여기에서 대나무를 갖다가 아주 얇게 벗겨서 그래서 이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정밀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금속 활자를 만들고 그리고 인쇄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나라는 이제 발전해 왔고요. 그 영상 어떻게 그런 금속 활자를 만드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나무에다가 새긴 거예요. 조그맣게. 그걸 갖다가 모래에다 받고 모래를 아주 조밀하게 두드리니까 저 새긴 그 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거기다 쇳물을 붓니다. 쇳물을 불면은 그 활자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바로 이러한 인쇄박물관이 우리나라에는 청주에 있죠. 청주에. 그리고 청주 옆에 흥덕사지라고 하는 여기에서 직지심경을 갖다가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인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은 국가무형문화재로서 금속활자장 국가무형문화재잖아요. 저렇게 직접 새깁니다. 나무에 글자를 갖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글자가 매네요, 매. 매라고 하는 글자를 갖다 이제 새기게 되네요. 굉장히 정밀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금속활자를 새기게 되죠. 아까는 외형만 떴더니 지금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네요. 매인 줄 알았더니 매가 아니네. 더 이제 잘라냈네요. 뭐뭐를 하는 뭐뭐랄이네. 글자가. 정밀하게. 뭐 눈이 금방 나빠지시겠네. 그쵸? 그래도 아직도 요거는 뭐예요? 글자가 그래서 이제 아까 주물사주저법, 그쵸?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밀라법, 주물사주저법. 예. 이렇게 이제 목활자를 갖다가 정밀하게 뜹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뜬 것이요. 예. 거푸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딱 놓습니다. 잘 배열을 하겠죠. 그리고 제 흙이 완전히 묻으면 또 안 되잖아. 저기 달라붙어가지고 흙이 안 떨어지면 거기 그만큼 샘물이 그 접촉이 안 될 거니까 아주 고운 그런 것들, 밀가루 비슷한 그러한 재질로 살짝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흙도 그냥 흙을 쓰는 게 아니라 더 고운 흙을 갖다 쓰려고 이렇게 다시 또 채로 칩니다. 꼼꼼하게. 아까 배열한 그 위에 흙을 갖다 이렇게 이제 채로 쳐서 놓고요. 지속적으로 흙을 넣어서 이렇게 부은 다음에 다지겠죠? 또 넣고 저걸로 저렇게 곱게 다지고. 예. 요거 왜 나왔지? 이렇게 아주 곱게 다집니다. 그 진짜 녹아되네. 아니 아까 글자 하나를 새겼는데 새기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목활자 같으면 그걸로 그냥 찍으면 되는데, 근데 찍기 위해서는 또 거꾸로 새겨야 되거든. 근데 아까는 이제 똑바로 새겼잖아요. 똑바로 새긴 걸 저 모래에다 박아야 거꾸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다지게 되고요. 아주 공간이 없이 빈틈 없이 이렇게 채운 다음에 아까 여기다 금속 활자를 박았어요. 그쵸? 밑에다 깔았단 말이야. 얘는 이제 빼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안에 샘물 들어가는 구멍도 해놨어. 아하, 저도 기계로 하지 않고 입으로 하시네. 저렇게 이제 목활자니까 저놈을 활자가 몇 개가 지금 그쵸? 보이네. 샘물이 들어가서 이제 저쪽에 채워지게 만드나 봐요. 모든 거를 살살 떼내네. 그쵸? 이거 저쪽으로 샘물이 들어가라고 이렇게 홈을 만드는 거네. 저기 나무니까 철필 같은 거를 대고서 살살살 하면 저렇게 박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싹 빼내면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글자가. 이야, 대단하네. 와. 저렇게 이제 글자가 나타날 그런 형태로 홈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샘물을 끓이네. 샘물이 이렇게 잘 끓으면 그야말로 뭐 저거 몸에 닿다 그러면 그냥 살이 저게 1200도래요. 1200도. 천천히 붓는. 샘물이 들어가긴 들어갔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글자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진 거고, 저걸 이제 잘라서 다시 또 틀에다가 꽂겠지. 그래서 쟤네들을 잘 다듬은 다음에, 그쵸? 마무리 잘 해가지고 이렇게 틀에다 끼운 거예요. 금속 활자. 이야. 그리고 금속 활자 위에다가 먹을 바르고, 아주 정밀하게 하네요. 그래서 금속 활자를 저렇게 주조한 금속 활자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 방법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아까 목판이나, 예, 이건 이제 금속 활자본이나, 싹 떼어내면 머림천강지곡이네, 이게. 그쵸?
조금 뭐 저렇게만 해놓으면 이제 한 장이 아니라 수십 장, 수백 장, 그쵸?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판이 다르면 페이지도 달라질 테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을 같이 이제 봤고요. 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활자 제작 과정, 금속 활자 장이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갖다 같이 봤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인쇄의 정의, 잉크를 사용해서 판면에 그려져 있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 천 따위에 박아내는 일, 이걸 인쇄라고 앞에서 정의를 했고요. 인쇄 방식에는 평합식, 원합식, 윤전식 이렇게 있고, 고대 인쇄 방식에는 압인법, 나련법, 탁인법들이 사용이 됐다. 인쇄 5요소는 원고, 인쇄판, 인쇄기기, 인쇄잉크, 그리고 피인쇄체라고 하는 종이가 쓰이고요. 목판의 제작 과정은 목재의 선정부터 시작해서 제재 건조, 마름질, 판명 가공, 손잡이 제작과 조립, 판 하본 붙이고 난 다음에 새기는 과정으로 이제 돼 있고, 새기고 난 다음에는 거기다 잉크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인출하는, 즉 인쇄하는 과정이죠. 금속 활자의 제작법으로는 밀랍 주조법, 주물사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한 내용의 참고 자료는 우리 박용환 교수님 외에 또 다른 분이 지은 역사를 읽는 우리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학교 출판부에서 펼쳐냈고요. 그 이외에 과학사랑, 문중양, 스코박사, 우리 역사 및 문화유산 관련 유튜브 동영상, 또 책자들, 신문, 방송, 보도자료, 논문이나 세미나 이런 발표 자료들을 골고루 참고를 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주차의 강의는 세 번째 주차 8만대장경과 장경판전, 오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2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